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이라고 했는데 그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은 총론이라고 하는 거와 강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총론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적용되는 시기와 편제라는 걸 우리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 이라고 하는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적용 시기였고 그 다음에 편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적어도 2007, 그 다음에요 2009, 2015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셨고 그 중에서 공통교육과정보다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말씀드렸듯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중학교였고 단위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입니다 라고 우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됐던 것 같고요. 자, 오늘 해야 될 거는 자, 요 강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 강론이라고 표현하는 건 다른 교과,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공은 체육이기 때문에 체육 교과에 대한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제시된 것처럼 아이고 왜 안 나오죠?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문서체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편제라는 거와 문서체제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네. 자, 문서체제라고 하는 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 여기에 보시면 목적, 목표, 내용, 교사학습 방법, 평가라는 걸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서체제라는 단어를 우리는 흔히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항목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래서 어떠어떠한 목표를 어떠어떠한 목적을 어떠어떠한 목표로 구분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문서체제, 즉 강론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문서체제, 즉 교육과정 구성 항목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그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이 문서체제와 관련되어 있는 구조를 확인할 거예요. 구조를 확인할 건데 자,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크게 두 파트로 여러분이 좀 쪼개시면 될 것 같아요. 1차부터 7차까지 한번 보시고요. 2007부터 7차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진짜 시험에 문제 나오는 건 여기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문서체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1차 교육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건과 및 체육과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명칭이 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크게 어쨌든 간에 목적, 목표, 내용, 교사학습 방법, 평가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차는 조금 간단하게 바뀌었네요. 목표, 내용, 지도사항의 유의점, 교사학습 방법 및 평가라고 되어 있고요. 3차도 마찬가지 똑같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4차도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5차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자, 6차에서부터는 지금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즉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문서체제의 항목과 거의 일맥상통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성격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지금서부터는 성격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추가가 됐네요. 성격, 목표, 내용, 교사학습 방법, 평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차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요. 2007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09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실 거냐면 요 성격에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요 목표에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내용에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교사학습 방법 및 평가에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히 볼 거예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성격은 앞에서부터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건데 일단 그 구조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7차 교육과정에서의 성격의 구조는 보편적인 성격과 학교급별 특수성격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7차 교육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2007 교육과정은 성격이라고 하는 게 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내용틀 방향이라고 되어 있고요. 2009는 방향 역할 추구하는 인간상, 그 다음에요 신체활동 가치에 대한 영역, 그 다음에요 체육과의 목표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2015는 본질과 역할이라고 되어 있고요. 역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내용틀, 방향. 그 다음에요. 역할, 추구하는 인간상, 영역, 목표. 그 다음에요. 체육과의 본질과 역할, 역량, 영역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여러분이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하실 거냐면 이전 교육과정에는 없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요. 2009 교육과정에는 없었는데 2015 교육과정에서는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럼 잠깐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방향과 역할, 추구하는 인간상, 영역, 목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새롭게 등장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역량이에요. 그래서 저 역량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성격만 예를 들고 다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자, 성격 2007부터 확인하셔서 2009, 2015로 오는데 이전 교육과정에서 없던 내용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됐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이 패턴은 알고 계시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만 설명을 드리고 넘기도록 할게요. 자, 2007년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이 교육과정에서 추구했던 방향이 뭐냐면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이었고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 싶었던 건 플러스 지향하는 거였고요. 2015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핵심 역량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시는 바대로 2009 교육과정에서는 없었지만 2015 교육과정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게 체육과의 역량이네요. 어디에서요? 성격에서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바대로 2009 교육과정은 요거 중심의 교육과정이었지만 2015 교육과정은 요거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됐다고 했으니 당연히 성격항에서 요 내용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 관련돼 있는 문제가 두 문제가 등장했던 겁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잠깐 문제를 보여드리면 자, 요런 거죠. 이게 2017년도 문제였고요.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은 건강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이라는 체육과 역량의 함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밑에 잠깐만 볼게요. 선생님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밑줄 친 기억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을 근거로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쓰고
그 이유와 함께 서술을 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체육과의 역량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관계해서 쓰세요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성격에 제시가 되어 있으면서 아까 본질 방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체육과의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무엇을 냈냐면 건강관리 능력의 함량은 하고 이렇게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강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4가지 핵심 역량 중에 무엇을 냈냐면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역량을 출제했습니다. 라는 걸 의미하고요. 작년 2019년도 문제입니다. 2019년도 문제도 마찬가지네요. 2019년도 문제도 여기에 보니까 체육과의 역량 함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건 무엇입니까를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도전 영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지만 무엇을 냈냐면 신체 수련 능력을 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선생님들께서 시험에 합격하시려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잘 모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 즉 시험 문제를 보면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역량, 즉 어디에서 어떠한 구조에서 문제가 나왔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저렇게 봐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확인해 보니 성격이라는 항목에 체육과의 역량이라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 중에 건강관리 영역이라는 게 문제가 나왔고 신체 수련 능력이라는 게 문제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역으로 갈게요, 선생님들. 그러면 저거는 어디에서 등장을 했느냐? 결국엔 여기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즉 체육과의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4가지 역량은 4가지 핵심 역량은 선생님들께서 영순위로 봐야 하는 내용이네요. 얘랑 얘보다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돼요. 따라서 성격항에서 지금 봐야 되는 내용은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핵심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4가지 역량을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4가지 역량이 어떻게 구성이 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역량은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건강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문제를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리를 문제로 출제하고 있고 이 명칭을 맞추라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랑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요거랑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려면 이전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문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많이 바뀌었던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설명을 조금만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7차 교육과정에서는 보편적인 성격과 학교급별 특수성격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성격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학교급별 특수성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007 넘어가기 전에 7차 교육과정까지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교육과정 개정 철학의 혼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철학이라고 하는 건 가치관이고 신념이고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교육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것들이 어지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어지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일관성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2007, 2009, 2015는
얘는 신체활동 가치 중심이라고 하는 모토가 있었던 거고요. 얘는 창의 인성이라고 하는 모토가 있었던 거고요. 얘는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게 모토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근거로 기술이 되어야 하고 이거를 중심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격은 체육 교과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 목표 또한 마찬가지겠네요. 무엇을 달성해야 되냐면 핵심 역량을 달성해야겠네요. 2015에 국한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내용도 마찬가지겠네요. 그 핵심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 내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즉 요거가 모두 다 2015로 국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모두 다 무슨 성을 보여야 하냐면 일관성을 보여야 하겠네요. 그게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방법인 거네요. 그래서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반드시 잊으면 안 됩니다. 일관성. 문서체제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걸 머릿속에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신체활동 가치관을 정립해야 됩니다라고 제시를 하고 그래서 2007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2015에서는 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본질과 역할 이렇게 되어 있고 역할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량, 영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영역에서 재밌었던 건 재밌다라기보다는 이전 교육과정과 틀렸던 건 요 안전이라는 영역이 2007과 2009에서는 없었지만 그 우리 시대적인 배경 2014년도 4월 16일에 있었던 그 좋지 않는 일 때문에 여기에 안전이라는 영역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라고 해서 영역이 좀 달라졌습니다. 체육과에서 추구하는 영역이 좀 달라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영역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보면 내용 틀이라고 되어 있고요. 2007에서 2009에서도 지금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009에서도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07과 2009는 건강도전 경쟁표현 여가라고 했지만 2015는 제일 마지막에 여가가 건강으로 들어가고요. 안전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네. 자, 그래서 문제를 잠깐만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 이게 언제 나온 문제냐면 2001년도에 등장했던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잠깐만. 2001학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에 적용하게 되는 7차 교육과정 중에 체육과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물음에 답하십시오. 7차 교육과정 중에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무엇을 쓰라고 하냐면 성격을 쓰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격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기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뭐 하는 문제냐면 암기만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을 보면 자, 그냥 이걸 쓰면 됐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썼으면 답이었어요. 그럼 이 문제를 놓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보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패턴의 문제가 계속 나왔다고 하면 문서를 외워야 됐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는 문제가 그렇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즉 20년 전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 성격을 그냥 기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의 패턴이 계속 나왔다고 하면 암기하는 방법이 맞겠죠.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볼게요. 다음은 박 교사가 작성한 축구 수업의 교수학습 과정안입니다. 박 교사가 기억과 같이 생각하게 된 원인을 교육과정에서 찾아 쓰고 그 원인을 7차 교육과정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문제 자체도 뭔가 기술하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찾아 쓰고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설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게 마찬가지 일관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기억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경기, 감상, 태도와 같은 정의적인 영역은 학습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간의 일관성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에는 정의적인 영역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정의적인 영역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격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고 교육과정 더 크게 보면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한 문제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2007에서 등장했던 문제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활동 가치에 대한 개념을 쓰세요. 지금은 이렇게 안 나오겠죠. 지금 이게 뭐라고 나올 거냐면 핵심 역량의 개념을 쓰세요. 뭐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그쵸? 네. 자, 이것도 제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고요. 됐나요? 네, 그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격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구조가 되어 있으며 이전 교육과정에서 추구하지 않았던 2015만이 갖고 있는 특징은 핵심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그 네 가지 핵심 역량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명확하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등장을 하더라도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네. 성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쉬었다가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